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중국 전체에 적용될 사회신용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회신용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회신용 시스템이 서방 국가한테 디지털 독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신용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용상식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보통 우리는 신용등급이라고 하면 돈하고 관련된 게 신용이라고 생각을 하죠. 신용평가가 된다면 당연히 거래 실적이나 연체가치, 돈하고 관련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로 우리는 금융활동을 할 때 혜택이나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금융활동 내역으로만 신용평가가 되고 금융활동을 할 때만 그 신용평가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에서는 신용평가할 때는 금융뿐만 아니라 개인의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활동이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신용평가 점수는 금융활동, 취업, 입학 등등 개인의 모든 생활에 활용이 되면서 혜택이나 제약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용하고는 많이 다르죠. 신용의 평가 범위가 굉장히 넓고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범위도 엄청 넓은 개념이 사회신용 시스템입니다. 어떤 물건을 샀는지,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컨텐츠를 보는지, 채팅으로는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중국의 사회신용에서는 신용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신용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용평가라는 부분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금융산업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국민들을 상대로 신용등급을 매기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현찰 사용하는 데다가 계좌도 없지, 신용거래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구는 좀 많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에게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에 따른다는 전제하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IT 공용 기업들을 위주로 신용평가업에 진출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회신용 시스템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리바바와 텐센트인데요. 알리바바는 잘 아시듯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IT 대기업이죠. 텐센트도 엄청난 IT 회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의 카카오톡에 게임 회사 넥슨 같은 거 한 번에 다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민간기업이 신용평가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신용평가를 하느냐가 핵심이겠죠. 사람들에 대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질 겁니다. 인터넷을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얘들은 빅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까지 활용을 하니까 개인이든 회사든 신용평가의 결과물의 정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 정부가 인정한 민간 신용평가 업체들은 거대 IT 그룹의 금융부문 자회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중국의 모든 온라인 사용자를 상대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인공지능으로 활용까지 해서 다방면으로 신용정보를 조합해서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 자료를 중국 정부한테까지 넘겨주는 게 알리바바 그룹의 세서미 크레딧 같은 신용평가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세서미 크레딧이라는 회사에서 신용평가한 결과를 세서미 크레딧 점수라고 합니다. 사실 세서미 크레딧 점수가 평가될 때 개인의 온라인 검색 내역, SNS 활동 내역, 채팅 대화 내용, 가깝게 지내는 사람, 링크 공유 내역 등등 이런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평가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세서미 크레딧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로는 고객들의 구매 이력이나 선호도, 금융활동 내역 요 정도를 자료로 해서 신용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평가 기준은 기업의 기밀이라고 하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알리바바 부회장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기준으로 추측할 뿐이죠. 근데 솔직히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원하는 자료가 개인의 일반적인 데이터일지 개인 사생활일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뻔히 보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와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중국 전 국민에게 세서미 크레딧 점수가 부여되고 중국 정부는 이 점수를 사회신용 점수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부여된 이 사회신용 점수를 기준으로 국민생활 전 부분에 혜택이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 중국 대도시 곳곳에 수천만 대나 되는 인공지능 CCTV가 활용되면서 한 번에 수천 명의 신상 정보까지 파악되는 모습을 보셨을 건데요. 앞으로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중국 대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자 체포하는데 이런 인공지능 CCTV들이 엄청난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용도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하는 사람, 무단횡단하는 사람 이런 것처럼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행동도 다 확인을 해서 사회신용 점수에 반영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온라인을 통해서는 민간신용평가사에 사회신용평가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을 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인공지능 CCTV 같은 첨단 장비로 감시를 하면서 추가로 사회신용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중국의 사회신용 점수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회신용 점수에 따라서 사회생활에 제약이나 보상이 제공되는 게 지금까지 말한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사회신용제도는 실제로 2014년부터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범 실시가 됐고 내년부터는 전 국민을 상대로 국가 차원에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신용 점수가 높으면 전기료 감면도 되고 무료 건강검진도 해주고 은행 대출 우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는 무료 핸드폰 충전, 보증금 없는 렌트 서비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신용이 안 좋다. 와, 이건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 일단 교통수단 사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뉴스 보신 분 있겠지만 이미 작년에 중국에서 사회신용 점수가 낮아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1700만 명이 비행기 탑승 금지 조치를 받았고요. 540만 명이 고속철도 탑승 금지 조치가 됐답니다. 이것 말고도 사회신용 점수가 낮으면 공기업, 대기업 등등 괜찮다고 하는 회사 취업이 제한이 되고요. 좋은 학교 입학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추잡스러운데 인터넷 속도까지 느려진다네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건 그 사회신용 점수의 영향이 2세한테까지 물려진다고 합니다.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신용 점수가 낮으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2세까지 영향을 주니까 배우자를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상황인데도 중국 사람은 왜 반발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미있는 외부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응답자 80%가 사회신용 시스템을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법 잘 지키고 도덕성 높은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안 강화가 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준법 정신을 가질 수 있게 장려한다는 측면에서도 좋다 이겁니다. 이런 특징은 고소득자, 고학력자, 도시 거주자한테서 더 나타난다고 하네요. 중국 정부도 국민들의 준법 정신과 도덕성 향상, 치안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신용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목적에 맞게 국민들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개인 사생활 다 감시당해서 찝찝해서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가 캥기는 게 없는 사람이라면 이 시스템이 좋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신용 점수는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 관계 맺을 때 의심하고 경계할 필요도 없고 편견 가질 필요 없이 점수 하나로 거리를 둘 사람, 가까이 지낼 사람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 사기꾼 걸려낼 수 있지. 재무 상태 알 수 있지. 하여튼 여러모로 평범하게 지킬 거 잘 지키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신용 제도가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일단 사회신용의 평가를 정부가 합니다. 민간신용평가사라고는 하지만 결국 공산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만 사기업입니다. 국민들은 사회신용평가 점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행동을 해야 신용점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신용점수 감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글을 읽는다든가 쓴다든가 정부의 의견에 반대되는 모든 행동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발각돼서 신용점수 감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정부 권력자층이 평가 기준을 통해서 대중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서방 국가들이 사회신용 시스템을 디지털 독재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 사회에서 독재는 저항 세력을 숙청하는 개념이었지만 디지털 사회에서는 숙청이 아닌 고립시켜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무슨 글을 쓰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아무도 안 듣게 아무도 호응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정부가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신용 점수 감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글을 클릭하거나 링크하거나 SNS 친구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용점수 감점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감점 요인이 커지는 겁니다. 중국 사회에서 사회신용점수는 본인 생활의 질이 달려있는 부분이라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니까 일부러 눈 감고 길을 막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편하게 국가를 유지할 수 있고 저항 세력은 구조상 커질 수도 없고 권력은 영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종류의 나라들은 신용거래에 대한 실적으로 재무적인 신용평가만 되고 이 평가 기준으로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혜택이나 제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재무적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부분을 사회신용점수라는 걸로 평가를 해서 생활의 모든 부분에 혜택이나 제약을 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 제도의 이름이 사회신용제도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신용점수 깎이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원하는 행동만 하고 살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고립이 되고 사회 시스템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권력층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까지도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회신용 시스템은 인간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부분을 이용해서 대중을 조종하려는 구조라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권력층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신용 시스템은 유토피아 같을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라도 아니면 형태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 독재의 본질은 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고립시켜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영상, 말, 글, 행동들이 사라지거나 찾아보기 힘들게 되거나 혹은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무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디지털 독재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사회신용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